안녕하십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막막하고 걱정도 많으시고 그러시죠? 근데 아이들한테 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주면 또 잔소리한다, 귀 막고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고, 왜 문 닫냐고 하면 애들은 바람이 닫은 거라고 그러고. 네, 그렇죠. 근데 아이들 속마음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미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시죠? 애들은 친구랑 노는 것만 좋아하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영화관도 가고 극장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갔는데 어느 순간 핸드폰만 잡고 있고, 결과적으로 애착이 부족해서 그래요. 애착.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와의 애착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사춘기 이전까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애착 형성은 사춘기 때, 감정적 폭이 가장 클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한테 너 공부했어? 공부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공부하느라 힘들진 않았어? 라고 조금만 바꿔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학원에서 얼마나 했어가 아니라 오늘 학원에서 어떤 것을 했어? 내가 너한테 이게 궁금해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아이가 하나씩이라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조바심도 나고 초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초조함이 어느 순간 아이들한테는 압박감으로, 화로, 짜증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정하게 그렇게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솔직하게 궁금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공부했는지, 얼만큼 했는지, 그걸로 점수가 몇 점까지 나올 수 있는지, 등급이 얼마나 나올지만 궁금해 하셨죠. 학원에서 다 알아서 준비해 줄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랑 공부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수다를 떨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수다가 토론으로까지 이어져야겠죠. 즉,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해야지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걸 안 하면 애들 입장에서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언제부터 나한테 신경 썼다고 그래?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듣기 싫으시면 아이가 진짜 뭐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보세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그날 공부한 내용을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3문제 정도라도 설명해보고 오게끔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절반 정도는, 아니죠, 절반 이상은 엄마 아빠가 귀찮아서, 엄마 아빠가 바빠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머님, 아버님 많이 힘드시겠죠. 집안일도 밖에서의 사회생활도 너무 힘드실 거고 이해는 합니다. 왜?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엄마 아빠랑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분명히 공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엄마 아빠가 교재 이건 어때? 공부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아이도 귀를 귀 기울이겠죠. 근데 그게 안 하던 엄마 아빠가, 그걸 안 하던 엄마 아빠가 하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간섭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집에서 얘기해보고, 혹은 어머님, 아버님이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이 과정들을 해보아 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 혹은 하실 자신이 없으시다면, 혹은 귀찮으시다면 절대로 아이한테 공부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그게 준비가 되신 학부모님들만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의 공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이 뭐였는지, 엄마는, 아빠는 이게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이럴 때는 뭐야?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이 질문만 해주셔도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거고, 본인이 잘하는 거면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설명하겠죠. 그리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스스로 해올 겁니다. 근데 너 얼마큼 했어? 점수 몇 점 나왔어? 만 궁금해 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는지를 궁금해 한다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로 돈 얼마 벌었어? 이거 매출 얼마야? 이거 성과 얼마야? 라고 한다면 굳이 설명하기 싫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아이들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아이들은 어리니까 더 힘들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재수에 대한 집착이죠.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교재 많이 풀면, 수학책 10권 풀면 그만큼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재를 어떻게 풀었냐라는 거죠. 아이들 얘기 들어보다 보면 옆집 누구는 뭐 이거 푼다더라, 옆집 누구는 이거 푼다더라 이러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책을 이만큼씩 줬다고 갖고 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문제집은 어차피 이 친구가 지금 풀 수 없는 거인 경우, 혹은 이 문제집은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양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 아이가 애초에 5권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10권 주면 10권 다 풀려고 하다가 이 5권 푼 것만큼도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10권 다 풀려고 2배 이상으로 빠르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틀린 거 못 보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도 체크 못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10개 풀어봤자 실력은 5개 푼 아이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책을 4권, 5권 끝냈다. 어떤 친구는 책을 뭐 10권 끝냈다더라. 이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양이 중요한 거가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올바르게 풀 수 있는 교재 몇 권만 세팅을 해서 그 교재를 2회독, 3회독 하듯이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이 문제집이 그 학생 수준에 맞는 건지, 그 학생 상황에 맞는 건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신 후 풀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2번째 말씀드렸던 토론 한번 집에서 가볍게 나눠보시면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너 공부 안 하고 있지? 공부하고 있지?에 대한 판단을 아무 기준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던지지 말아주세요. 그걸 던지면 그거에 아이는 긁혀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시거나 걱정이 드시거나 하실 때는 더 부드럽게 다가가 주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도 절대 지고 싶어 하는 친구는 없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 보여도 공부를 굳이 못하고 싶고 등수가 굳이 떨어지고 싶은 친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아이한테 맛있는 거 하나씩 사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맛있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열정 있고 걱정 많고 하신 건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아이를 조금 믿어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응원, 지지해 주시면 아이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아주시는 게 지금 어쩌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만 긁어주세요. 너무 긁으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모아 다음에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